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프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의 우리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400선을 다시 밑돌면서 지난주부터 지지부진한 박스피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최근 박스권 장세인 것은 비슷하지만요.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792선 거래 이어갑니다. 또 양시장에서는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제약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코스피에서도 매수 상위 5위권 내에 세 종목이 의약 쪽에서 집계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1위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매수 상위권에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KT 같은 통신업종에서도 외국인들 비중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장중에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의 필승 종목이기도 한데요. 조금 있다가 수익률 리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5위권 목록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위와 4위에 올라 있고요. 오셈임플란트가 2위로 지금 3%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한국 BNC도 4%대로 상승률도 높게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5종목 가운데 비의료 쪽에서는 LX세미콘만 매수 5위권에 포함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에 따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링네트 종목 확인해 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자로 10만 명을 돌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교육, 비대면 교육 쪽이 장 초반에 시세가 많이 달렸고요. 10시 구간쯤부터는 이렇게 재택근무 관련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링네트도 오늘 9시 50분쯤부터 급등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5,500원까지 올라오면서 재택근무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고 11%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화상회의 관련 서비스를 주력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1 필승 종목 상담 시간도 이어가고요. 전문가가 분석해온 필승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태우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전장 핫 종목 확인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4조 원대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이슈로 하락을 하더니 실적이 나온 뒤에는 또 더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은 3%가량 하락하면서 3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위메이드도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는 영업이익, 영업 손실이 300억 원 넘게 집계되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 7%가량 급락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오늘도 김도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상위 종목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많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13조 8천억 원 규모로 분기 매출이 13조 원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고 지난 4분기 이후 2개 분기 만에 다시 4조 원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30%를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한데요. IT 세트 수요 둔화로 메모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설비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내년 설비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조정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디램 시장은 내년부터 DDR5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 콜 내용과 함께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나 감소했는데요. 중국 봉쇄의 영향 등으로 테슬라향 배터리 판매량이 부진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에 반영하는 시점 차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와는 반대로 하반기 전망이 좋은데요. 고객사의 신차 출시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 목표치를 기준 19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이와 함께 중장기 사업 전략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 5년 내 매출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관련 2차전지주들의 전망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여객과 화물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이번 2분기에는 여객 부분에서 탑승률이 72%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3분기에도 리오프닝 효과가 이어지면서 여객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화물의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전망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10가지의 투자자들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다시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전장 핫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강한 흐름 나타났고요. 일동제약도 그렇고 일동홀딩스도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특징? 오늘 확실히 특징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FOMC 이전에 관망세가 짙은 상황 속에서 대형주들, 실적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부각을 받거나 또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된다는 그런 네. 이슈가 나오면서 원격 관련주들이 또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 초반에 대장주격의 흐름을 보였던 아이스크림 에듀가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아이스크림 에듀를 통해서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한번 좋습니다.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이 종목 저도 궁금했었는데 한번 투자자들의 반응부터 살펴보시죠. 오늘도 핫한 종목 토론방 톱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 원격 수업, 원격 진료, 재택근무 테마주들 시동 걸고 있다 하셨고 두 번째 분 아이디가 블루이네요. 넌 아이비 형님이나 잘 따라다녀 하셨고 세 번째 분, 이놈은 장 초반에 대장인 척 하더니 척만 했네 하셨습니다. 네, 확실히 장 초반에는 아이스크림 에듀가 대장이었는데 맞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비 기명이 더 많이 네,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지금 확실히 아이비 기명이 또 다시 한번 강한 흐름으로 대장주격의 흐름을 전환이 됐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역시나 지금 원격 관련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교육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차 이제 10만 명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신풍지지를 이제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시장의 수급 전환이 너무나도 빠르다. 개별 이슈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또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연속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 어제 말씀드렸던 신풍지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장 막판까지 흐름을 체크해 봤는데 윗골을 달아주면서 결국 빠진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아이스크림 헤드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욱더 증가가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여부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스크림 에듀 뿐만이 아니라 원격 진료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교육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에 큰 시세보다는 당일 강세, 당일 급등 이후에 물량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죠. 6월에도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되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때도 장기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 최근에 한 차례 좀 올려는 놓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맞고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스크림 에듀를 제가 리뷰를 도와드리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테마 전체적으로 이미 급등한 거를 쫓기보다는 차라리 오르지 않은 이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다음 후속주가 어디일까를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철저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였고요. 지금 상황에도 1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은 계속 맞고 떨어지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직까지 좀 발견되지 않은 코로나19 다른 관련주를 물색하는 법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먼저 QR코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전용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까지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위아입니다. 오늘 최고가 달성했습니다. 66,400원으로 수익은 16%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수익 났습니다. 역시 16%가량 기록했고요. 최고가 어제 터치했습니다. 16,550원입니다. 네,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 속에서도 네. 매일같이 수익이 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일단은 그냥 지금 시장이 좀 저희 매매법과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하락장에 강하다. 그거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매매인데 역시 실적 대비 저평가주 아니면은 실적이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먼저 선점만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받는 종목들은 오늘 뭐 아이스크림 에듀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 테마성의 종목들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더 여유롭고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고 좀 더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매매는 역시나 실적 기반의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뭐 실적 같은 경우는 결국에 주가에 이제 대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약하지만
이런 종목들, 약한 상황 속에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만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래도 조금 더 뭐 기대 수익률을 뭐 아주 높이는 그런 매매보다는 점진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급등주를 쫓기보다는 이런 매매를 좀 더 추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투자 포인트로 이번 2분기 실적 자체가 좀 잘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잘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위아에서 전일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531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약 17.6%로 집계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는 약 24%가량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이 매수세가 강한 주체들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그리고 뭐 보험, 투신 이런 굉장히 메이저급의 수급들이 오늘 시장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연속적인 매수세를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최근 들어서 보이지 않던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됐다는 점에서 제가 최초에 제시를 해드렸던 7만 원 구간까지는 조금 더 홀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러시아의 공장 가동이 아직 정상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호실적이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까지도 조금 더 좋은 실적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지금 구간에서 물론 일부 수익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조금은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최초에 제시드렸던 7만 원 여전히 홀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부터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7만 원이었는데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수익이 조금 두 자릿수가 그래도 낮기 때문에 손이 좀 근질근질하다,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이 수익률 아까 표를 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도 수익이 꽤 났습니다, 전문가님.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사진을 팔색조 사진을 네. 가져왔었거든요. 네, 뭐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것도 당연히 좋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거를 확인하면은 더욱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인 사업부, 2차 전지 관련 사업이라든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런 장비 사업 이런 것들은 결국에 전방 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의 이런 기술력, 입증받고 있는 기술력은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기초 사업부의 성장성을 우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회사로 있는 기업 중에 이제 3D 프린터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업 가치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소폭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최초에 제시를 해드렸던 목표가가 17,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해당 구간에 소폭 미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이 검정 색깔 장기 추세선보다 약 할인된 가격을 나타내는 이 하단에 제가 빨간 색깔 라인을 항상 그려놓는데 이 구간을 지금 현재 주가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상의 흐름으로 해당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17,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종가상의 흐름이 해당 구간을 미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마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 절반 이상은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도 수익이 낮기 때문에 AS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까지 지켜보되 매도로 좀 절반의 수익 실현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필승 종목 오늘도 새로운 종목을 좀 소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주실까요? 오늘은 또 재료가 좀 많이 있고 기본적인 사업부도 탄탄한 그런 네. 기업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 뭐죠? 영화 300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서 개최됐던 네. 뭐 일단 스파르탄 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네.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게 되면은 일상복보다는 좀 더 레저에 적합한 그런 기능성 옷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뭐 에슬레저가 최근에 특히나 많이 부각을 받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런 의류들이 많이 팔리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의류 관련 기업이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사업부도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업인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광고 대행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중에서도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케팅 분야가 퍼포먼스 광고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높은 기술력 그런 뭐 이제 강점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서 좀 더 온라인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점차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시점인데 전 국민의 거의 뭐 90%, 95% 이상이 뭐 휴대폰 그리고 아니면은 인터넷 이런 서핑 등을 이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런 일반적인 광고보다는 좀 더 성과 중심의 그런 광고, 즉 퍼포먼스 광고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점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확진자 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제품 판매를 위한 그런 마케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뭐 경기 둔화가 되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에 무조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과 중심의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이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업황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업의 또 다른 사업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국내 최고의 D2C 커머스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렉트 컨슈머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유통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온라인이라든지 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오픈 마켓을 통한 판매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유통 마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 판매자가 고객과 직접적으로 어떤 소통이 쉽지 않다라는 단점들이 있는데 이 D2C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이제 유통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오히려 절감시킨 다음에 오히려 좀 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고객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D2C 업체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런 유통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D2C 비즈니스로의 이런 전환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동사의 자회수 중에 데일리 앵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바로 이 D2C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이 런칭한 그런 브랜드만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특히나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브랜드가 바로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클럭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이제 마사지, 스트레칭용 마사지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고객의 좀 더 그런 소통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제 누적 판매액만 하더라도 이번 5월 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수혜를 통해서 한 2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돌파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동사가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이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성장성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의류 관련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뭐 이런 일반적으로 광고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비즈니스 부스팅 사업에 대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부스팅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분 매각을 통한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기업이 과거에 이제 젤 네일 브랜드, 네일 우리 여성분들께서 이제 손톱 네일 이런 거 많이 하실 텐데 이 오호라라고 하는
안다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차익을 실현시켰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사업을 가지고 최근에는 지난해 이제 안다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기존의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 일가의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지 못했는데 지난해 이제 인수에 성공하면서 이 에코마켓 제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안다르를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인수에 성공하면서 사실 마케팅적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안다르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안다르의 매출이 굉장히 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인수 후에 2020년대 약 700억 원대 수준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 원대 이상으로 돌파를 했고요. 회사 측에서 올해 이제 매출액을 약 한 1,700억 원대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뭐 현대위아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이 점차 이제 실적 증가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살짝 힌트를 흘려주셨는데 아마 그 전에도 대부분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뭐 안다르, 오호라 다 여자분들이라면 아는 브랜드이실 것 같은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어떤 종목인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에는 또 이태우 전문가와 종목 상담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 네모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채팅방에 상담 신청 올리실 때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꼭 올려주시고 사연도 자의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2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1:1 종목 상담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종목 상담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난 화면을 찍으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반드시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태우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저희가 링크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함께 채팅방으로 입장하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41,000원의 매수가, 비중 10%입니다. 기다리면 오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대장으로 활약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전쟁이 계속 되고 있을 텐데 분명히 이제는 그쵸. 매일같이 체크하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았던 테마가 어떤 테마냐라고 하시게 되면은 인플레 관련 테마가 가장 부각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제 그 인플레 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곡물이라든지 사료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었는데 그런 관련주들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상승하고 나서 또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결국에 이런 전 세계적으로 큰 빅 이슈, 빅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 중에 이런 것들이 아직 소멸된 상황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건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최근에 개최를 했었는데 그 말인즉슨 추후에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강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특히나 6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도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량의 거래량들이 한 차례 동반이 되면서 급등을 해주는 모습. 그 이전에는 이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지켜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급등을 이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눌려주는 모습에서도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크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워낙 이 재건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는 잠시 소외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장기 추세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현재는 이제 38,000원 구간대로 보여지는데 이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런 횡보하는 흐름 또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크고 그 연속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거기에 수급도 여전히 상승했을 당시에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장기적인 추세선 구간을 이탈은 했지만 조금 더 여유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신 금액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올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여전히 뭐 이제 흑자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보율 같은 경우도 1,400% 이상의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뭐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매수하신 비중 자체가 한 10% 정도인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기 이전에 지켜졌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34,500원 구간대 이 구간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외에는 추가 매수는 따로 없이 보유한 비중 자체만을 가지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건 이슈가 불어닥치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뭐 높이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43,000원, 45,000원 구간대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목표가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기계였습니다. 수급이 아직 살아있다는 분석과 함께 매수가 41,000원은 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도 45,0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채팅방으로 입장하시죠. 네, 이번에는 사연이 상당히 깁니다. 라이언처럼 으쌰으쌰님.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러시아 백신 관련주 EID를 4,672원에 7% 정도 매수했는데 창피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70%입니다. 물 타는 건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홀딩하면 평단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20% 정도로라도 올 수 있을까요? 상폐되진 않겠죠? 너무 간절히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진솔한 사연이고 너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스스로도 지금 손절은 확정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이제 얼마나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분 근데 시간 여유는 좀 길게 보셔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진입을 했고 지금 이 재료가 과연 연속성이 있는가를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뭐 2년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단순 테마성 종목으로 부각을 받은 기업이에요. 재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연간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은 지난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영업이익이 2개년 연속으로 적자가 기록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특히나 뭐 유보율 같은 경우도 33%대로 상당히 낮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의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기업 가치,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탄탄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내가 2년, 3년 기다리면은 오르겠지.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계속해서 5개년 연속 적자가 발생을 하고 기업의 뭐 자본 잠식이 진입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관리 종목, 뭐 환기 종목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중이 지금 7%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구간에서 물론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와주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20%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20% 손실보다는 지금은 이 종목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같이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슈는 일부 받아주긴 했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단순 반짝하는 이슈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홀딩을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의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같이 덜어내는 전략으로 2년 안쪽으로 그냥 계속해서 정리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길게 또 남겨주셨는데 닉네임 라이언처럼 으시자님 일단 단순 테마성 종목에 들어가신 부분이 있고 손절은 일단 당장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간도 투자자에게는 좀 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아끼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은 날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풍제약 57,700원 비중 15%입니다. 추가 매수, 손절, 보유 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신풍제약입니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31,100원이네요. 이분은 하지만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네. 57,700원. 자,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은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또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런 이제 그 치료제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올 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로나 관련 조금 이슈가 있을 때 거래량들을 실어주면서 장기 추세선 구간을 한 차례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최근에 마찬가지로 거래량 실어주면서 이슈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재차 하락 이런 패턴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7월 21일자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물량도 어느 정도 빠져나간 물량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만약에 이 신풍제약을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35,000원 구간대에서 좀 강하게 한 차례 저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매수하신 금액대가 이제 57,7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이제부터는 이 신풍제약을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뭐 비중은 지금 현재 가져가고 계신 그 수준만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 35,000원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코로나 관련 이슈로는 그렇게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신풍제약을 코로나 관련 치료제 외적으로 다른 어떤 모멘텀들이 기업 내에서 뭐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그 일정을 보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입니다. 오늘자에는 3%에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일단 추가 매수는 반대하셨고 35,000원 선에 저항 있다고 짚어주셨으니까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닉네임이 제발님이고요. 유한양행 종목 매수가 65,000원, 비중 40%입니다.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비중이 높으신 분이에요. 유한양행 6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자 가격으로 57,700원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 관련주가 역시나 많이 나오는데 유한양행은 오늘 좀 소외가 되네요. 거래량도 적고 이분 문제는 또 비중이 커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중이 일단 매수하신 금액대도 보니까 65,000원 구간이면은 사실 상당히 좀 고점 구간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와 주기 위해서는 한 12%, 13% 정도 상승을 해주면은 그래도 탈출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어느 정도 기업 가치는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도 1조 8천억에 영업이익이 585억 원, 전년보다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2023년, 24년 같은 경우는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예상치만 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23년부터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점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2,800%가 넘고 부채 비율도 30% 미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가적인 비중은 없이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제가 선환선을 이렇게 딱 그어 놓으면은 이 구간이 장기적인 추세선에 맞닿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 구간을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지켜주는 흐름만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예상보다 빠르게 매수하신 금액대까지는 올라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단 구간 53,500원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좀 긴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신 부근대 위치에 왔을 때는 비중은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러고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탈출 또는 최대 이제 노려보자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은 58,000원 정도 구간까지만 욕심을 내보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종목은 추가 매수 없이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58,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 열어볼게요. 닉네임 카오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 화학 17,500원에 비중 60%입니다. 네, 오늘 비중 많이 담으신 분들이 여럿 계시네요. 수익이 났었는데요. 좀 더 하다가 어제 많이 하락했네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확실히 네. 코스모 화학이 좀 매매 자체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맞죠. 왜냐면은 급등락이 좀 심했어요. 그쵸. 어제 시가만 해도 19,600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손시로 전화를 네. 했어요. 일단은 코스모학 재료는 아무래도 최근에 폐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코스모학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어느 정도 매매 스킬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통 차트 흐름을 볼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잘 잡기 위해서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좀 안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우하향하다가 어느 정도 바닥권이 잡혔을 때 하방 경직이 나왔을 때 그런 타이밍을 공략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단기간 내에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 최근 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반응을 해주면서 차트 흐름도 잘 만들어졌는데 보시게 되면은 올해 4월 그리고 이제 6월 그리고 이번 달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그 고점 구간대들이 반복되는 위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대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을 강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정도는 시세가 더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
를 하신 금액이 17,500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수를 만약에 이 7월 19일자 이 해당 저항 구간대를 돌파하는 것을 보시고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 이제 스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과거의 흐름을 보았을 때 악성 매물이 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8월 24일경에 2만 원 구간대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해주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대에는 어느 정도 악성 매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해당 구간 부근에서는 꼭 챙겨 놓으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대를 좀 이탈하고 있는 흐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이제부터 잘 지켜만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세가 연출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만약에 종가상의 흐름이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은 좀 줄여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폭의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비중을 줄여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재차 돌파를 할 때 오히려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낫지.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마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단 구간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매물이 있는 16,6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보면서 오늘 종가까지 흐름을 보고 해당 저항 구간대를 잘 돌파한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이제 그 비중 축소 이거를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하루 만에 손실권으로 전환한 경우인데 욕심 좀 덜어내고 2만 원 정도까지만 보자라는 말씀과 오늘 구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절이 낮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이지만요. 오늘 코너가 끝나더라도 이태우 전문가를 계속해서 만나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 종목 상담방 들어오시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QR코드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도 한번 정체를 공개해 볼 텐데 자,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못 맞추실까 봐 살짝 두 글자 정도 알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근데 안다를 들었을 때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에코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렇죠. 기업을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광고 이제 주력 사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지분 인수 후에 그런 차익을 통한 사업 수익성 이런 확보를 하는 기업으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 최근에 이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수급상 이제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오랜 시간 동안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될 때 주가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최근에 6월 23일 단기 저점 구간을 형성해준 이후에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 반등 구간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지난 7월 21일 이후부터는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안착해주는 모습들이 발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주가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없듯이 상당 구간에 강한 좀 그 저항 구간을 찾아보면은 19,000원 부근대 이제 저항의 구간이 한 차례 존재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19,000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라인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에코 마케팅이었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봬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